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엮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족관계는 보통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인연을 홀대하거나 쓸모가 없어졌다고 버리면 언젠가는 화를 입는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경험한 일이 바로 저 글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잘 되고 나자 뒤통수 치려 했던 전 남편. 그리고 전 남편이 그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주부였습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바이올린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그쪽으로 진로를 일찌감치 정했어요. 악기 전공으로 가르치려고 하니 돈도 많이 들긴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또 재능도 있다고 하니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술중학교를 들어갔고 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가는 등 제가 운전을 해줘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직장은 못 구했고 대신 아이 라이딩하는 틈틈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 부업 같은 거에서 아이 학원비나 제 기름값 정도 벌고 그랬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오래 다녀서 연봉도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빠듯해도 외벌이로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따로 직장은 구하지 말고 아이한테만 신경을 쓰라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중학교 3학년쯤이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그전에도 한 번씩 장사를 하고 싶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는 종종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금방 마음을 접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회사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또 그 김에 퇴직금 받아서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당신은 평생 직장만 다녀봤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는 직장보다는 사업가 체질이라면서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탕탕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라도 해보고 싶은 걸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한테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저도 따로 직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덜컥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반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지가 대단했고 또 자기가 뭘 해서라도 저랑 저희 딸 승주는 안 굶길 거니까 자기를 믿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걱정을 뒤로 하고 남편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응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남편은 한 음식점을 인수를 받았고 요리 방법도 배우게 되었어요. 평소에 봐둔 곳이었고 그 식당 사장님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접게 되자 남편이 자기가 인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가게가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퇴직금 탈탈 털어 음식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장사라는 게 손맛이 뛰어나게 좋던지 양이 엄청 푸짐하게 좋던지 위치가 너무 좋던지 하여튼 뭔가 특징이 있어야 잘 되잖아요. 남편이 원래 음식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해본 요리라고 라면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음식 장사를 하니 아무리 다 배웠다 한들 예전 맛집의 맛이 재현이 되겠나요?
비슷하기는 할지언정 많이 달랐죠. 거기가 원래는 꽤 잘 되는 곳인데 남편이 인수를 받고 나서는 손님이 갈수록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투입되어서 일을 도왔어요. 음식 맛도 좀 보완해 보려고 하고 서빙 일도 돕고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요. 그맘때 저도 아이한테는 신경 못 쓰고 남편 가게 일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갈수록 매출도 안 좋아지고 적자만 겨우겨우 면하는 수준이었어요. 남편은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기에 나중에는 큰 돈을 들여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좀 도와보려고 나름 가게 블로그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아니다 보니 장사는 계속 지지부진했죠. 매출이 갈수록 떨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투자했던 돈은 고스란히 날린 채로요. 그때 저도 속으로는 너무 힘들었고 그냥 회사 잘 다니지 왜 굳이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일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겉으로는 오히려 더 씩씩하고 밝게 굴었습니다. 왜냐면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좋을 때만 가족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 붙돋아주고 힘이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선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셔서 혼자서 사시는데요. 거리도 있고 평소에 바쁘다 보니 자주는 못 찾아뵈거든요. 그맘때 엄마 생신도 있고 너무 못 간 것 같아서 가족들 다 같이 엄마를 뵈러 갔습니다. 그날 엄마가 저희 식구들 온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닭도리탕도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사실 예전에 동네에서 닭도리탕 장사를 하셨거든요. 가게 크기는 작았지만 장사는 꽤 잘된 편이어서 동네 안에서는 나름 오래된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아프시고 돌아가시면서 접으시고 시골로 내려가신 거고요. 저는 엄마의 닭도리탕이 너무 맛있다 보니 다른 웬만한 곳에서는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흉내내도 그 맛이 잘은 안 났습니다. 하여튼 저 온다고 엄마가 실력을 발휘하셨고 저희 가족들은 엄마의 닭도리탕을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참 먹다 말고 바로 이거라고 외치더라고요. 뭐가 바로 이거야? 그래,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장모님 닭도리탕 최고잖아. 나도 이거 엄청 좋아했는데 까먹고 있었네. 근데? 나 식당 메뉴를 좀 바꿔야겠어. 지금 파는 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장모님한테 비법 배워서 이걸 팔아야겠어. 남편은 저희 엄마의 닭도리탕 비법을 배워서 그걸 팔아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과거에 이걸로 장사를 했었고 꽤 잘 되기도 했었다 보니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가게 문 닫는 건 시군죽 먹기인데 뭐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가게 임시 휴업을 걸고 엄마에게 내려가서 닭도리탕 비법과 밑반찬 방법도 배웠습니다. 사실 엄마 장사하실 때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종종 있긴 했는데 엄마는 굳이 뭘 하면서 안 가르쳐 주신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알려달라고 하니 엄마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딸 내외가 아등바등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하시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엄마네 집에서 지내면서 닭도리탕 비법을 배웠고 나중에 저도 먹어보니 저희 엄마가 하는 맛과 거의 비슷하게 내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메뉴를 바꾸고 재오픈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장사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았고 그전 메뉴 먹으러 왔다가 메뉴가 달라진 거 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더 장사가 안 됐죠. 하지만 그 후로 1명, 2명 먹어보고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번 먹어본 분들이 또 생각이 난다며 2번, 3번 찾아오고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남편 가게에서는 그전까지 딱히 단골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골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남편의 장사는 점차 잘 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에는 기다리는 손님들까지 제법 생길 정도였죠. 저희 집은 재오픈을 하고 몇 달 만에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된 겁니다. 그맘때 저도 남편의 가게에 틈틈이 가서 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아예 같이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정신이 없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고 자기는 사업가 체질이라고 안 했느냐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좀 서운했던 건 사실 가게가 그렇게 잘 된 데에는 저희 엄마의 공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남편은 언젠가부터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아, 그럼 장모님 감사하지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맙니다. 저도 같은 얘기 자꾸 하긴 좀 치사해 보여서 말았지만요. 가끔씩은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잘 돼서 잘 된 줄 아나 싶을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사실 부부끼리도 느끼는 사소한 서운함 정도였고 어쨌든 남편의 성공은 제 성공이기도 했기에 진심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가게가 망하기 직전일 때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고 앞길이 막막하기도 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성공이 너무 감사하게만 느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4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가게는 꾸준하게 잘 되었고 저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딸 입시 준비를 해야 했기에 저도 한창 바쁘기도 했고 또 이미 가게에는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았기에 저까지 자주 출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쁘거나 할 때만 가끔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맘때 홀서빙 직원을 하나 더 구했는데요. 그 직원의 이름은 조수희였습니다. 수희 씨는 저랑 나이가 비슷했고 고등학생 1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컴퓨터 수리기사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 일할 땐 수희 씨 남편이 퇴근한 수희 씨를 종종 데리러도 왔었습니다. 부부금슬도 좋아 보였고 수희 씨나 수희 씨 남편 둘 다 성격이 싹싹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게 입장에서는 싹싹하고 애살 있게 열심히 해주는 직원이 있는 게 참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수희 씨를 참 좋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이랑 같이 밥을 먹기 위해 남편네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수희 씨한테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남편분이 퇴근하면 데리러 오시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희 씨 표정이 좀 어색해지면서 안 와요. 저 이혼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죠. 제가 가게에 자주 안 오긴 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수희 씨가 남편과 사이가 몹시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 좀 놀랐죠. 하지만 남의 가정일이다 보니 제가 실례를 했나 보다 싶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나는 몰라서. 괜찮아요. 그 얘긴 더 이상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도대체 언제 이혼을 했다는 거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나 오늘 모르고 실수했네. 뭘? 수희 씨 이혼했다며? 아니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남편이 데리러 왔던 건 기억나는데 언제 이혼했대? 그 말에 남편도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직원인데 몰라? 그런 얘기 안 해?
몰라. 바빠 죽겠구만. 그런 거 물어보고 다니겠어? 남 일에 관심은? 하면서 괜히 발끈하더라고요. 내내 붙어있는 직원이고 쉬는 시간 같은 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괜히 발끈하네 생각해서 저도 그냥 말았죠. 그런데 얼마 뒤 가게에 저랑 친한 주방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 있잖아. 요새 낌새 이상한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사모님하고도 친하잖아. 그런데 사람 된 도리로서 모른 척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뭔데 그러세요? 사장님하고 수희 씨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어. 두 사람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고. 에이, 무슨 소리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직접 봤대요? 실은 직접 본 사람이 있어. 뭘 직접 봐요? 사장님하고 수희 씨가 같이 술 먹는 거 동네에서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둘이서 은근히 서로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 게다가 수희 씨 이혼했다고 했잖아. 얘기를 도통 안 하니까 몰랐다가 나도 뒤늦게 알았는데 그 이혼이 사장님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전혀 믿기지가 않아서 초반에는 화가 난다기보다 그저 황당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따로 술 마시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야 말 못하지. 얘기해 주셔야죠. 직원이라고 해봤자 언니랑 수희 씨 빼면 4명밖에 더 돼요? 저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괜히 나한테 들었다곤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혁수 씨가 봤대. 혁수 씨랑 수희 씨랑 같은 동네 사는데 동네에 있는 호프집 갔다가 둘이 그러고 있는 걸 봤대. 그런데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래. 서로 손도 만지고. 손을 만져요? 엄청 다정해 보이더라는데. 라는데 너무 벙찌더라고요. 황당하고 현실감도 안 느껴졌습니다. 가게랑 집 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이 바람을? 그것도 수희 씨랑?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이나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 가게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 시동은 끈 채 차를 대놓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가게 마감을 했고 잠시 후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인사만 하고 바로 안 나오고요. 그리고 수희 씨도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수희 씨는 가게 뒤편에 대놓은 차에 올라탔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남편은 좀 더 가게에 있다가 문을 닫고 차에 올라타고요. 딱히 둘이서 같이 어딜 가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남편의 차도 좀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것 같았죠. 저는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남편의 차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확 틀더라고요. 뒤에서 뒤따라오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도 남편이 들어간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남편의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단체 손님들이 빨리 안 가서 조금 늦게 퇴근할 예정. 이렇게요.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좀 전에 가게 마감하고 퇴근했고 그걸 제가 지켜보는데 남편은 뻔뻔하게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이렇게 보내놓고 지금 조수희를 만나러 간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튀어나올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그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차가 보일까 싶어서요.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깐 정차를 하고 직원 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과 수희 씨의 관계를 알려준 그 언니에게요. 그리고 조수희 집 어디인 줄 혹시 아느냐 물었어요. 그 언니가 정확한 주소까진 모르는데 전에 얘기할 때 그 동네의 동사무소 바로 근처에 산다더라고 들었답니다. 주변을 찾아보니 동사무소가 보였고 그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다니면서 남편의 차를 찾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남편의 차를 찾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면서도 반드시 차를 찾아낼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냐고요? 네, 찾았습니다. 조수희가 했던 말처럼 정말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쪽에 남편의 차가 대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터질 듯한 심장으로 남편의 차 앞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또 걸었습니다. 받을 때까지 한다는 생각으로요. 걸고 또 걸고 한 5통 정도 하니까 그제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지금 어디야? 어? 남편은 좀 당황한 듯 떠듬거리며 말하더군요. 어디기? 가게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 어? 당신 차 앞에 있어. 장미빌라 앞에. 클락션 눌러줄까? 그래야 나올래? 뭐라고? 여기 조수희 집 앞이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니? 당장 올라가서 너랑 조수희랑 머리채 잡고 끌고 오기 전에 내려와.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에게도 늘 조근조근 좋게 말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배는 게 없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잠시 후 C컵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물었죠. 왜 혼자 나와? 조수희는? 저기 여보, 일단 나랑 얘기하자. 조수희 집 어디야? 인연 어딨어? 아 여보, 나랑 얘기를 좀. 조수희 어딨냐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남편은 저를 끌고 차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차에 타자마자 남편 귀싸대기를 때리고는 울부짖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은 굳은 얼굴로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가는 내내 울고 소리 지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 주차장으로 왔고 남편과 저 둘 다 30분가량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 없어? 미안하다. 조수희랑 바람핀 거 맞지? 미안하게 됐다. 네가 인간이야? 우리 엄마 요리 비법 가져다가 식당 잘 되니까 바로 딴짓이야? 제 울분에 찬 외침에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고 저는 그럼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진짜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건가 싶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다 얘기하라고. 그래, 얘기할게. 조수희랑은 한 3개월 정도 됐어. 그때 조수희가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고
위로해주다가 그만. 애초에 이혼이 당신 때문 아니고. 아,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니야. 나랑은 별개 문제로 헤어진 거고 어쨌든 그때 많이 힘들어해서 위로해주다가. 그러다가 정분이 났다고? 조수희는 왜 이혼한 거래? 남편 문제였대. 왜? 그쪽 남편도 바람 폈대? 아니, 돈 문제도 있고. 와, 진짜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다. 나는 조수희 씨 열심히 살고 싹싹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랑 뒤에서 이러고 다녔다고. 둘 다 미친 거지. 특히 당신은 이러면 안 되지. 당신 가게 누구 때문에 잘 된 거야? 우리 엄마 비법 다 가져다가 잘 되니까 이제 딴지. 사람이 할 짓이야?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조수희 내보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그런다고 없던 일 되는 거 아니야. 승주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너 딸 생각하는 인간 맞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인데 어쨌든 승주 곧 대학도 가야 되고 한 번만 봐줘. 바로 끝내고 다시는 안 만날게. 딸아이의 이름까지 팔아가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저 역시도 이혼까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이 너무 괴롭지만 딸도 걱정되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이대로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고 봐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정 나한테 미안하고 조수희랑 끝낼 생각이면 집 명의 나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조금 놀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코웃음 쳤죠. 딸 생각해서 이혼보리 어쩌고 좋아하네. 적당히 속이고 뒤에선 또 조수희 만나게. 사람을 물러봐? 됐어. 그냥 이혼해. 나 그냥 너랑 이혼하고 이 집 내 지분만큼 가질 거야. 그리고 네 가게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제가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았어. 명의 바꿔줄게. 네 거 해. 그냥 네가 다 가져. 라더군요. 집 명의까지 저한테 넘기고 제 거 하라고 하니까 저도 일단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용서는 딱 한 번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바로 조수희를 내보냈고 저는 조수희에게 문자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테니 꺼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 명의를 저한테 바꾸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게 한다 한들 제 속이 풀리는 건 아니었고 상처와 배신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딱 한 번은 내가 넘어가 준다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넘어간 거죠.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2달 뒤 저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다시 포착했거든요. 남편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어서 이걸 도대체 어디 쓰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수희에게 준 생활비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또 뒷목을 잡았죠. 네, 남편은 조수희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품 물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이번에는 변명조차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모든 걸 체념한 듯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더는 속이고 살기 힘드네.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네. 이혼하자고? 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와? 한 번 봐줬더니 보란 듯이 또 뒤통수 치고 그년이 그리 좋디? 뭐가 그리 좋디? 뭐가 그리 좋아서 와이프고 자식이고 다 내다버리고 그년한테 가고 싶다는 거야? 수희한테는 내가 필요하고 나도 수희가 필요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딸 팔아가며 용서를 빌던 인간이 이제 와서 집 하나 던져주고 이혼해달라니요. 배신감과 허탈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 알겠다.
나도 당신이 대단히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혼하고 그년이랑 살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게. 어디 한번 살아봐. 바람 안 피는 놈은 있어도 한 번 핀 놈은 없다더라. 내가 둘이 어쩌고 사는지 어디 한번 잘 지켜볼게. 그렇게 저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집 명의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아까운지 아니면 조수희가 뒤에서 수작질을 하는 건지 다시 집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걸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도 안 되고 내가 도리어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옥신각신 끝에 결국 집은 남편의 지분 없이 온전히 제가 갖기로 했고 대신 위자료 소송 없이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5억 상당의 집을 갖기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손해는 없었죠. 남편도 집은 저한테 넘겼지만 어쨌든 장사 잘 되는 가게도 있고 그토록 원하는 조수희랑 새살림도 차릴 수 있다 보니 신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딸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돼서 아빠를 더 이상 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도 조수희한테 푹 빠져서 딸애한테 연락도 제대로 안 했고요. 여자에 미치니 자식도 안 보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갈라선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가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통유리창에 누군가 밤사이 붉은색 락커로 불륜 남녀, 더러운 인간들 같은 험한 글씨를 휘갈겨 놓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에게서 길길이 날뛰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집까지 줬는데 뒤에서 이런 치졸한 짓이나 해? 저는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놀고 있네. 나는 니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얽히고 싶지도 않아. 어디다 대고 난리야. 가게에 CCTV도 없어? 그 CC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쩌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어디다가 전화해서 난리야. 뭐 듣자니 불륜 업자고 적어놓은 모양인데 그럼 착하게 살지 그랬어. 당신 진짜 아니야? 나는 그렇게 가게에다 안 적지. 내가 했다면 네 면상에다가 적었을 거다. 다시는 이딴 전화하지 마.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싶었죠. 남편이 그 낙서를 지웠는데 얼마 뒤에 또 붉은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덕분에 동네에는 전 남편과 조수희의 불륜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시선 때문에 가게는 장사에도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낙서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미칠 지경이 된 전 남편은 결국 범인을 잡기 위해 남편은 가게 CCTV도 고쳐서 새로 달았는데 한동안은 또 괜찮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주위를 살피며 붉은 락커를 꺼내 유리창에 글씨를 쓰는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조수희의 고등학생 아들이었던 겁니다. 조수희의 아들은 조수희가 이혼 후 친아빠랑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말수 적고 조용조용한 학생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엄마의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고 또 아빠와 자신을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엄마에 대한 원망, 제 전남편에 대한 분노로 그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조수희가 먼저 이혼을 했고 그걸 위로해주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 두 인간이 진작에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고 그걸로 조수희도 이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 더러운 인간들의 짓 때문에 그 아들도 상처를 받아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범인을 확인한 전 남편은 그 길로 조수희에게 달려가 난리를 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는데 조수희는 당연히 아들이니 신고는 안 된다고 했겠죠. 그 일로 둘 사이도 상당히 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조수희가 필사적으로 말림해도 조수희 아들을 재물 손괴 혐의로 신고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지만 자기 아들을 경찰에 넘겨버리니 조수희 역시 전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처절하게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불륜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파국을 맞이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에는 이미 전 남편과 조수희의 불륜 사실, 그리고 조수희 아들의 낙서 사건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그들을 손가락질했고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전 남편의 가게는 더 이상 예전의 맛집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가게 리뷰에는 불륜 남녀가 운영하는 더러운 곳, 음식에서 불륜 맛이 난다, 가정 파괴범 가게는 망해야 한다 등 온갖 악성 댓글과 조롱 섞인 별점 테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당연히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한 전 남편은 쓸쓸하게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한때 사업가 체질이라며 큰소리치던 그의 짧은 성공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성공조차도 저희 엄마의 비법을 가져다가 이뤄낸 것이지만요. 가장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버텨준 가족들은 나몰라라 하고 배신하고 딴짓하던 남편의 말로가 참 비참해졌더군요. 반면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제가 전 남편에게 받았던 그 집의 가격이 그 사이 호재로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적당한 시기에 집을 팔아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었고 그 돈으로 제 딸 승주가 입학하게 된 대학교 근처에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해진 전 남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절 온 가족이 나서서 도와주고 심지어 우리 엄마의 소중한 가게 비법까지 아낌없이 내주었건만 성공하자마자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했던 그 남자. 눈앞의 욕망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스스로 걷어찬 그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과 함께 인과 응보라는 말은 역시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